안녕하세요. 여기 이 사람은 권영호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고자 하는 주제는 람다2 3.0 LPI 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그런데 제목을 읽으면서 K7 1, 2 세대의 HG 모델에서 헤드볼트 풀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엔진에 비해 심한 열 때문에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에 비해서 람다 3.0 LPI 엔진은 오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비, 정숙 이런 점보다도 엔진 보호 차원에서 추천할 만한 엔진 오일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넘겼을 경우에 또 다른 이 글을 읽는 분으로 하여금 상당히 옳은 말이야 라고 판단해서 그럼 나도 엔진 오일을 좀 좋은 걸로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밑에다가 답을 달아줬을 경우에 필요 없는 오일 교환 행위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그저 돈만 버리는 투자 대비 효과는 없는 그런 행위에 그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영호가 답변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동차 사용자님 또 질문자님 이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동차 관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람다2 엔진은 K7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다른 자동차에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서는 K7으로 하여금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헤드볼트가 풀리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나와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리콜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생산돼서 출고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K7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모여서 우리 리콜을 건의하자 이렇게 건의할 내용도 안 됩니다. 왜? 이미 우리 선생님께서는 다른 엔진에 비해서 열이 높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엔진이 가동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엔진 열이 올라갈 것인가 이거죠. 그러면 열이 올라갔으니까 엔진 열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엔진 보호 차원에서 엔진 오일을 바꾼다. 이거는요. 엔진 오일을 바꾸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봤을 때 연비가 하락하는 문제. 그런데요. 배출가스는 늘어납니다. 엔진의 출력도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엔진 열이 높은 자동차에 추천할 만한 오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W 이렇게 하고요. 또는 40 이런 거나 또는 50을 추천합니다. 5W에 이렇게 또 40 그리고 또는 50 이런 오일을 추천하는데요. 물론 0W도 있습니다. 0W에 40 그리고 또 50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열에서 작동시키는 오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일이 저온으로 가면 상당히 엔진에 나쁘다는 점은 아십니까? 결론은 저는 엔진 오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용 엔진 오일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오일 중에서 앞에 있는 거 0W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W 이렇게요. 그러면 0W 말고요. 뭐 또 5W도 있죠. 5W 이렇게 5W 여기에서 W라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얘는 이런 겁니다. 윈터입니다. 겨울입니다. 겨울철 유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나쁜 엔진 오일은요, 시동을 걸었을 때 안 좋습니다. 엔진 오일이 즉시 빨려가지 않습니다. 엔진의 구조를 보시면 오일팬이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팬이 있고요. 오일팬 하단부에 오일을 빨아들이는 스트레이너라는 게 있어요. 오일 스트레이너인데요. 이걸 타고 올라갑니다. 엔진 오일은 이렇게 지금 채워져 있고요. 그러면 이 구멍을 통해서 빨아서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곧
엔진 오일 없이 피스톤이 움직이고 베어링이 마찰을 한다. 그래서 유동성이 나쁜 오일을 쓰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을 찾는 겁니다. 0W나 5W 이거는. 그러면 0W라는 엔진 오일은 유동성이 있어 마이너스로 봤을 때 마이너스 35도씨가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0도씨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엔진 오일을 담아 놨을 때 이렇게 여기하고 이 면의 온도하고 차이, 네, 그 차이를 가지고 약 5도로 두는데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엔진이 크랭킹을 시키면 빨려 들어가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은 유동성을 따질 때 겉표면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로 구분한다. 겉표면의 온도는 마이너스 35도고요. 내부에 오일이 담겨있는 내부의 온도는 마이너스 40도가 되면 오일이 굳는다. 이거를 0W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5W는 현재 이것보다 5도가 다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오일이 그릇에 담겨 있을 때 이 면의 온도가 30도고요. 마이너스 30도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내부 온도가 마이너스 35도씨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유동성, 저온 유동성입니다. 근데 우리 질문하신 분 지금 한국 거주하시죠? 외국 어느 나라에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인터넷으로 질문하신 거니까 다른 나라에 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기온은요 마이너스 20도도 안 내려갑니다. 요즘에는. 물론 강원도의 경우에 뭐 38선 어디 근처에 사신다면 거기는 한겨울 동안에 하루 이틀 정도는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만 사신다 해도 마이너스 20도하고는 터무니없는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W도 필요 없고 5W도 필요 없고 10W를 써도 되고요. 15W의 오일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엔진 온도가 높기 때문에 라고 하는 조건을 다셨어요. 그래서 앞에 건 생략하고요.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거 40이나 또는 50 정도를 쓰십시오.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망가질 망정 일단 엔진으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연비가 하락한다. 정숙성은 좋아진다. 그리고 엔진 출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배출가스도 왕창 늘어납니다. 검사를 들어갔다 할 때는 배출가스 불합격 검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을 사용해도 괜찮은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자동차나 대부분의 99%의 자동차는요, 이런 오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용합니다. 왜? 이걸 넣으니까 소음이 줄어들더라 그러거든요. 소음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곧 정숙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를 위해서 다른 좋은 점을 다 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헤드볼트가 풀리는 문제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엔진에 비해서 심한 열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지금 가솔린과 디젤에 비해서 LPI 엔진은 하고 비교하셨는데요.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RDI라고 하죠. 커먼 레일. 이것도 디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압 분사를 하기 때문에 CRD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디젤입니다. 디젤 엔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LPI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LPG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료별로 구분을 했을 때 카본 레일 디젤 엔진이 가장 엔진 온도가 높습니다. 정상적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일 때. 그리고 디젤 엔진이고요. 가솔린 엔진이 이렇게 돼 있고요. LPI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런 순서의 배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헤드볼트가 풀리는 문제처럼 나타나는 이유는 출력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높낮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가령 1번은 이렇게 나왔고요. 2번은 낮아졌어요. 2번은. 그러니까 1번의 출력보다 2번이 낮아졌죠. 3번의 출력은 높아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곧 출력의 파워 밸런스입니다. 파워 밸런스가 균일하지 않으면 헤드볼트가 풀리는 듯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헤드볼트가 풀리는 것이 있어서 혹시 냉각수가 새거나 냉각수가 보조탱크로 뿜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다면 헤드볼트가 풀렸다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출력이 고르게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뭘 것인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출력이 고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엔진 오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을 엄청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 우리 선생님이 사용하는 엔진 오일을 넣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엔진 오일 정도와 잘 맞는 오일을 사용하면 출력이 고르게 나온다.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방금 위에서 그었던 선처럼, 빨간 선처럼 고른 출력선이 나온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1번, 또 2번, 뭐 3번, 4번 어때요? 힘의 밸런스가 맞죠? 일정하게 나오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헤드볼트가 풀린 것처럼 어떤 문제점을 나오지 않는다. 엔진 오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도가 높은 걸 쓴다? 가령 40을 쓴다? 또는 50을 쓴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엔진 오일 좋은 건 뭐냐?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죠. 우리 선생님, 요즘 자동차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HLA 또 MLA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부품이 작동을 잘하는 오일입니다. 곧 엔진 오일에 의해서 이 부품이 잘 작동하면 출력이 고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고르지 않다. 이 것 결국 뭐예요? 얘가 잘 작동하는데도 출력이 고르지 않다. 이런 수가 있겠죠. 출력이 분포도가 높낮이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그때는요. 점화장치입니다. 이그니션 장치. 그 애가 문제가 있으면 또 인젝션 연료 분사를 하죠. 인젝션을 장치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점화장치도 중요하고 인젝터 연료 분사 장치도 좋다. 그러면 현재 이거를 세 가지를 다 좀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점화장치도 교환했어요. 인젝터도 좋아요. 엔진 오일도 좋아요. 곧 HLA나 MLA가 잘 작동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있죠. 엔진 열이 높아지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수입니다. 쿨란트라고 하죠. 냉각수. 얘가 필요합니다. 냉각수가. 제가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냉각수 비중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어요. 냉각수 비중을 유튜브에서 권영호 TV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냉각수 비중을 다루는 동영상을 대여섯 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맞춰줬어요. 가령 냉각수 비중을 조절해줬어요. 그런데 또다시 출력이 고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인가? 모든 자동차는 우리 선생님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가령 람다 1, 뭐 2, 뭐 이걸 뭐 세타, 뭐 베타, 알파 뭐 등등 어떤 걸 떠나서도요. 공연비 그러면요 14.7대 1을 갖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갖습니다. 곧 14.7kg의 킬로그램의 공기와 연료 1kg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돼서 완전 연소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CO 가스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0%에 가깝다. 그리고 HC라는 거 있죠. 탄화수소입니다. 검사할 때 단속 대상입니다. 이게 얘도 220 ppm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데요. ppm으로 나오는데 220 ppm에 훨씬 못 미치는 거의 0 ppm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자동차, 뭐 요즘 말하면 전기 자동차 있죠. 제로 에미션이라고 그러죠. 제로 에미션 이렇게. 그래서
ZE 자동차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제로 에미션 배출가스가 없는 자동차, 곧 자동차가 지나가더라도 배기가스를 남기지 않는 무공해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동차들이 CO에서 불합격, HC에서 불합격됩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데요. 헤드볼트가 풀리는 문제는 파워 밸런스 때문에 그렇다. 그 파워 밸런스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된다? 엔진 오일 점화 장치를 잡아야 된다. 엔진 온도가 높은 것을 낮춰주는 거, 이거는 냉각수, 그 다음에 공연비, 이것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공연비는 뭘로 잡느냐? 뭐 쉽죠. 스캐너입니다. 엑셀 포지션 값은 얼마, 공기량은 얼마, 냉각수 온도는 얼마, 인젝터 부자량은 얼마, 점화시기는 얼마, 그 다음에 1번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 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요, 220가지 정도 나옵니다. 20개. 220개 항목 중에서, 공연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곧 공연비가 좋은가 나쁜가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이 스캔을 이용한 진단이고요. 우리 선생님, 이제 엔진오일 좋은 거 찾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HRA, 그 다음에 MLA, 얘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엔진오일 점도를 찾으시라.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찾는 겁니다. 어떤 엔진오일을 사용했을 때, 바로 MAP입니다. MAP 값. 맵 값이 가장 낮아지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 지금 맵 값을 측정하면 정상 기준보다 여기 있을 겁니다. 이만큼 높은 데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변했다. 그러면 현재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주행거리가 가령 10만 킬로다라고 하는 조건을 들었을 때 10만 킬로에 이만큼 왔다. 그러면 이 부품들이 잘 작동하는 오일로 바꿔주면 점점 내려갑니다. 그럼 정상 기준치 범위 내에 들어가면요, 전자 성능 좋아지고요, 엔진도 조용해지고요, 연비도 정수성도 좋아집니다. 파워 밸런스가 힘의 균형이 1번부터 6번까지 다양한 힘의 균형이 아니라 고른 힘의 균형이 나오는 엔진으로 바뀐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좋다. 지금 엔진 상태가 그런 대로 좋다. 뭐 약간의 진동은 있다. 연비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다. 또 나쁜 편이다. 등등 이상한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판단하는 어떤 근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없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당신도 당해봐라, 이와 같은 결론이 날 것이 뻔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좀 혼돈스럽게 얘기가 됐는데요. 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동차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T2라고 하는 압축말 온도가 있습니다. 피스톤이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합니다. 빨아들인 공기를 압축을 하죠. 압축말. 그래서 피스톤이 쭉 공기를 빨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밸브가 닫히고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말 온도입니다. 이 압축말 온도가 자동차 연료바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CRDI는 몇 도, 일반 DA는 몇 도, 가솔린은 몇 도, LPI는 몇 도, LPG는 몇 도, 이 정해져 있어요. 이 온도에 넘어가면, 이 온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령 어느 자동차의 압축말 온도가 500도라고 생각하죠. 500도 C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아니라 가령 300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요, 완전 연소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만일에 이게 600도가 됐어요. 이렇게 600도가 됐을 경우는 어떨 것이냐,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조건이 아니라 공연비 AFR 희박입니다. AFR 공연비가 안 맞는다. 곧 공기는 많고 연료는 작은, 그래서 공연비가 아까 말씀드렸죠. 14.7대 1. 그 조건이 안 되는 조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엔진의 출력이 고르지 못하다. 기회가 되면 다른 엔진 편에서 다른 걸 설명할 때 열화상 카메라로 출력이 고르지 못한 엔진의 모습을 하나를 제시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오늘은 상당히 긴 시간이 돼서 우리 선생님한테 고장 코드가 없는 장면 하나 넣어드리고 이 모습은 안 넣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 영상에 기대하실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옳은 말 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 영상 우측 하단에 내려가면 구독이 있습니다. 그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중간쯤으로 가면 중간 하단에 가면 여기에 엄지손가락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 이 엄지손가락을 눌러주시면 좋아요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을 제 팬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해서 꾸준한 애독자가 되신다면 우리 선생님은 자동차 관리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자동차 관리를 할 수 있을 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동차 관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가 잘못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팬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보셔서 마음에 드신다면 권영호 TV를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해 주셔서 제 애독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는요. 선생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왼쪽 상단으로 가고 싶죠. 전화번호 있죠. 여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안 보이는데요. 폰을 옆으로 돌리면 크게 보일 때는 좌측 상단에 핸드폰 번호가 보입니다.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우측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요즘 하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했더니 유료로 상담하니까 돈 안 드리려고 자기 돈을 아끼려면서 상담료는 지불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후원도 받으면서 어차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혼돈되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더 보신다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엔진 오일 좋은 거 추천받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냉각수 문제 그리고 이 부품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오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잡으면 곧 이 부품이 잘 작동하면 엔진 출력 무척 좋아집니다. 엔진 수명도 좋아지고요. 마모도 없어집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저의 애독자임을 제가 믿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